안녕하십니까, 심철수 세무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법정 상속, 법정 스님도 아니고 법정 상속분, 유류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지금 말하게 돼서 너무 좀 송구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용어 자체는 알아둬야 고객에게 좀 있어 보일 겁니다. 유류분 청구하시죠. 그러면 우리 FC가 아주 실력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 만나고 하다 보면 거액 보험이나 이런 영업을 하시다 보면 상속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이라는 게 상속세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들, 그리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만 다 줘버렸네, 후처한테 다 줘버렸네, 이런 말들. 그리고 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문의를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글쎄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법무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면 다시는 저한테, 그 FC한테 모든 걸 묻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응대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큰 보험들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반상에 나가서 최고의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이번 시간에 아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속순이라든지 상속 재산을 나눌 때의 가장 큰 원칙은 유언입니다. 유언.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게 우리 민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언, 유언을 할 때 구두 유언, 문서로 유언, 보통은 이제 공증을 많이 받죠. 이런 유언장에 의해서 유언이 있으면 상속 순이라든지 상속 지분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나 이 재산을 쉽게 해서 막내한테 다 줘라. 그럼 막내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순위가 막내가 되는 거고, 또 아니면 나 우리 애손자한테 다 줘라. 그러면 그 앞순위에 상속 순위가 있어도 애손자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것처럼 유언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유언장, 아버님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 순간 또 불효자식 되는 거고, 아버지도 유언장 쓰는 순간 이제 나의 죽음을 그렇게 이상한 또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상속세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그래서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뒤에 관한 뒤로 가서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할까?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이 누구로 가느냐? 자식들, 상속인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돼요. 자유롭게. 자식하고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속인들이거든요. 상속인들이 그냥 그 5명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누가 갖고, 땅은 누가 갖고, 이 땅은 누가 갖고, 이 주택은 누가 갖고 해서 어머님 다 가지십시오. 큰형님 못 사니까 큰형님 다 가지십시오. 막내 네가 사랑을 덜 받았으니 그 사랑 대신 재산을 주겠노라 해서 재산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협의 분할은 자유로운 만큼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 분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큰아들한테 다 줘야 되겠다. 어머니가, 야, 아들들 모이. 우리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의 분할을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못 사니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주자. 동의하냐? 근데 막내가 아니요 하면은 그거는 협의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법원 가야죠. 가정법원 가서 이제 주 원칙이 법정 지분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법정 지분. 그래서 이러한 가정법원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 또 그 같은 피를 나눈 형제나 부모들 사이에 못할 짓이죠. 그래서 보통 협의 분할을 할 때 그냥 법정 지분대로 나눠버리자 라고 협의 분할을 하는 거예요. 협의 분할이 법정 지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우리들이 합의를 하는 게 법에서 정한 대로 합의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법이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의할 뿐이에요. 그래서 법정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 협의 분할하기 위한 하나의 규준 모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지분하고 틀리게 협의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 그 상속인들이 다 합의를 해줘야 돼요. 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법원 가서 판사가 분할을 한다고요.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협의 분할할 때 법정 지분대로 그냥 많이들 반영을 하죠. 그럼 법정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 것처럼 균등 상속이 원칙입니다. 균등 상속, 균등. 그러니까 동등하게 주는 거죠. 동등하게. 각각 자기가 각각 n분의 1씩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면.
근데 미망인 어머니 같은 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지분보다 50% 할증을 합니다. 50% 할증이 가산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론상 이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예를 들어보면 상속인으로서, 그러니까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3명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다. 그리고 자녀 C는 사망했네요. 3명 중에서 1명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을 나눌 때 원칙, 제가 일단 균등상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배우자 1, 자녀 1, 자녀 B 1, 자녀 C 1이었을 거예요. 근데 배우자만 50% 할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0.5가 되죠. 0.5.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4.5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몫은 4.5분의 1.5. 자녀 A의 몫은 4.5분의 1. 자녀 B는 4.5분의 1. 자녀 C도 4.5분의 1의 비율만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없었으면 다 3분의 1씩 갖는 거죠. 1, 1, 1에서 3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30 몇 프로씩 그 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있어서 어머님 지분도 1인데 50% 할증해서 1.5 더하면 4.5. 그래서 각 지분 비율만큼 총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곱하기 4.5분의 1.5는 어머니 거, 4.5분의 1은 자녀 A,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녀 C는 없잖아요. 그래서 4.5분의 1이 자녀 C의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며느리하고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이때 상속되는 지분 몫은 4.5분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을 이렇게 또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4.5분의 1에서 며느리는 요게 이제 할아버지한테서 원래 자녀 C가 받아야 될 몫이죠. 자녀 몫인데 이거 곱하기 며느리하고 손자만 둘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손자 1명하고 며느리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며느리 1.5, 손자 1이었으니까 2.5분의 1.5 그리고 2.5분의 1 이렇게 재산을 주는 거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습상속. 왜? 선순위에 원래 받아야 될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손자나 며느리는 재산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큰아들의 몫을 큰아들의 상속인들이 가져간다. 대신 상속해 간다 해서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법정 지분 몫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유독 여기 자녀 B를 좋아했다고 하죠. 자녀 B를. 그래서 자녀 B한테 전 재산 100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언장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겠죠. 유언장에다가 100억을 자녀 B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 배우자 자녀 A, 자녀 C는 닭 줬던 개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지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것 같잖아요. 정서상. 여러분들이 A하고 C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그렇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 원래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B한테 다 준 거는 일단 인정. 왜? 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지만 대신 그래도 A, C 배우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받아야 될 법정 지분의 50%는 지겠다. 50%.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아니죠. 여기에 0.5는 또 받는 거죠. 이렇게. 전체 재산 0.5를 받을 수 있죠. 그걸 가서가 자녀 A는 자녀 B한테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유류분은 그러한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50%. 이제 50%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직계 존속이라든지 형제자매가 받았을 경우는 30% 정도밖에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 사실을 아시면 될 거고요. 유류분은 또 다음에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꼭 하나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해제하고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 지분과 유류분에 대해서 좀
민법적인 부분들 좀 전문 용어 좀 공부를 했었고요. 뭐 대습상소, 유류분 이런 용어들은 좀 암기를 하셨다가 좀 우리가 유식한 척 할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